금리의 기본 개념부터 해서 특히 중요한 기준금리, 이게 뭔지, 또 이게 경제랑 자산 가격, 예를 들면 채권 같은 거요.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연쇄작용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요. 금리, 이게 도대체 뭔가요? 금리라는 건 가장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의 사용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돈의 사용료요? 네. 돈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빌려줄 때 그 대가로 내는 비용인 거죠. 예를 들면 집 빌릴 때 월세 내잖아요. 아, 네네, 월세처럼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를 원금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게 그게 바로 이제 이자율인 거고요. 뭐 연리, 원리 이렇게 부르죠. 아하, 돈의 월세.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는데요. 그럼 뉴스에서 맨날 말하는 그 기준금리는요? 그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금리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르죠?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이제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겠죠? 여기서 정책적으로 딱 정하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기준점이요? 네, 다른 여러 시장 금리들이 이 기준금리를 좀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정하는 가장 큰 목표는 보통 물가 안정이에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그 양을 조절해서 물가를 좀 안정시키려는 거죠. 거의 뭐 경제 오케스트라의 지휘봉 같은 역할이네요? 그럼 중앙은행은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나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겁니다. 공개시장 운영이요? 좀 어려운데요? 아,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하고 채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채권을 사고 판다. 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서 채권을 막 사들이면요. 매수. 그럼 은행들한테 돈이 들어가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금리는 내려가는 압력을 받고요. 어허. 반대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은행에 팔면 매도. 그럼 은행들이 돈을 주고 채권을 사야 하니까 시중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귀해지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채권을 사고 팔아서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고 그걸로 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내리면 이게 다른 금리들한테는 어떻게 퍼져나가나요? 뭐 도미노처럼? 네, 맞아요. 거의 도미노 효과죠. 기준금리가 변하면 보통은 이제 콜금리 같은 아주 짧은 기간의 초단기 금리부터 영향을 받고요. 이게 또 단기 시장 금리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금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시차는 좀 있고요. 시차는 있지만 결국 다 연결이 되는군요. 이게 그럼 우리 실제 경제활동, 뭐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 같은 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가 싸지잖아요. 네. 그럼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이 돈 빌려서 투자를 좀 더 하려고 할 거고 개인들도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하면서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뭐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아,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물론이죠. 이게 경기가 너무 막 과열되면 물가가 또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단점이고요.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워지니까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경제 성장 속도를 좀 늦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누르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가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또 너무 올리면 경기가 확 식어버릴 위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금리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아까 말씀하신 시차. 네, 맞아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실제 경제 지표에 변화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걸 정책 시차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은 현재 상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좀 예측해서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선제성이 중요하다고요? 와, 미래를 예측해서 움직인다니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겠는데요. 그 예측이 빗나가면 어떡하죠? 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물가 얘기가 나온 김에 금리랑 인플레이션 관계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맞아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올린다 이런 뉴스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물건 가격이 전반적으로 쭉 오르는 거, 다시 말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잖아요. 보통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싶으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을 좀 빨아들이고 그래서 소비나 투자를 좀 진정시켜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긴축 정책이고요. 그럼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금리를 내려서 돈을 좀 풀고 이자 부담을 줄여줘서 사람들이 돈을 좀 쓰게 만들고 기업들도 투자하게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완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긴축과 완화, 상황에 따라 카드를 쓰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왜 맨날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아, 네, 이거 중요하죠.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나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 같은 거잖아요. 만기가 있고 정해진 이자를 줍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네, 금리가 오른다. 그럼 앞으로 새로 발행될 채권들은 지금 올라간 금리에 맞춰서 더 높은 이자를 쳐줘야 팔리겠죠. 아,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사겠죠. 그러면 이미 예전에 발행됐던 지금보다 이자가 낮은 채권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누가 낮은 이자 주는 걸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게 팔아야 겨우 팔리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새로 나오는 게 조건이 더 좋으면 옛날 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요. 그럼 새로 나오는 채권들은 이자를 낮게 줄 텐데 그럼 예전에 발행됐던 지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이 더 좋아 보이겠죠. 그렇죠. 그게 더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자율, 즉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새 상품 조건이 좋아지면 구상품 가치는 떨어진다. 아, 명쾌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막 오를 것 같으면 기존에 채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좀 긴장하겠네요.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특히 금리가 막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기에는 채권 투자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갑자기 확 오르면 국채 같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을 많이 가진 은행 같은 금융기관도 평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고객들이 돈 빼달라고 할 때 손해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금리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가 뭔지, 또 경제 전반, 물가, 그리고 채권 가격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그냥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금리랑 채권 가격의 반비례 관계, 이거는 꼭 기억해 둬야겠어요. 네, 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한다 이런 뉴스 보실 때 아, 저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구나. 이게 내 대출이자, 내 예금, 내 투자 환경에 다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 정말 유익했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중앙은행이 그 정책 시차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사실 미래 예측이라는 게 항상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 예측이 좀 크게 빗나거나 아니면 너무 앞서 나가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